물생활전도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물잡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물잡이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항을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물잡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항 그리고 여과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과기 종류는 이제 뭐 스펀지라든지 이런 거리식이 있는데 오늘은 여과기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스펀지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펀지 여과기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펀지에 박테리아를 어떻게 생성이 돼서 박테리아가 여기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물고기를 잘 키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스펀지 여과기에 이 스펀지에서 박테리아가 살기 때문에 스펀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박테리아가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 양이 많게 되면은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양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보통 이거를 중짜리 스펀지 여과기라고 하는데 이 스펀지 여과기 2개짜리 하나가 일반적으로 물잡이가 잘 돼 있다고 할 때 10마리에서 15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여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5마리만 키우겠다라고 하면은 이 스펀지 여과기 하나만 붙이시면 되는데 내가 10마리를 넘어서 20마리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스펀지 여과기를 2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치를 하는 방법은 이제 호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를 넣어주는 기포기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스는 이 대롱 옆에 있는 여기 작은 대롱에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빠지지 않도록 꽉 껴서 이렇게 놓고 붙여주시면은 여과기 설치가 끝이 납니다. 기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밖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기포기를 선택을 할 때도 보통 1구짜리가 있고 1개만 있는 게 있고 2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1개짜리만 있는 거하고 2개짜리만 있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개짜리 있는 것보다 2개짜리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2개짜리를 놓고 요거를 비워 놓는 게 아니라 여과기를 하나 더 추가할 때는 여기에다가 꽂아 가지고 2개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하나만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자꾸 떨어지네요. 호스를 연결을 하는데 이게 콩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기방울을 뽀글뽀글 놔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서 호수 길이는 이제 맞게끔 잘라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해주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꽂고 나머지 하나에 콩돌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2개가 다 연결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는 공기방울이 나오고 요거는 여과 능력을 갖는 거죠. 요거는 공기방울이 있어야 물고기들이 숨을 쉬고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콩돌이 없어도 물속에서는 계속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콩돌이 없어도 물고기 사는 데는 지장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나중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빼셔도 되고요. 여과기를 물고기 수를 늘리려고 하면은 요거를 뺀 다음에 여과기를 하나 추가해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끝이냐? 요렇게만 놓으셔도 물고기를 키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바닥재가 없어도 되고 그냥 키우셔도 되는데 바닥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물고기들의 환경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고요. 물고기들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바닥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생활하는 콜이라는 물고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울 때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중성이기 때문에 구피라든지 뭐 일반적인 열대어를 키울 때도 많이 사용하는 요거 바닥재고요. 요거는 우리들이 많이 보는 흑사라든지 왕사 뭐 그런 식의 요거 바닥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초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수초용 바닥재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닥재를 다루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닥재를 넣어야 조금 그 바닥재에서도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게 되는데 험기성 박테리아라는 것들이 서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닥재를 넣는 게 안 넣는 것보다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재를 깔끔하게 깔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뭐 수초라든지 아니면 돌멩이라든지 유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꾸며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조 수초를 많이 쓰시는데, 인조 수초를 넣게 되면은 보기는 좋을지는 몰라도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여기 사이에 숨다가 이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거나 해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조 수초는 그렇게 좋지는 않답니다. 그래도 인테리어로는 많이들 사용하시니까요. 뭐 크게 쓰는데 지장은 없을 듯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받게 되면은 보통 한 3cm를 남겨놓고 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물고기들이 여 위로 튀어나와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cm 정도 남겨놓고 물을 부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붓고 이제 여기에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수족관이나 마트에서 이제 저기 물 처음 세팅하는 약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들을 주는데요. 자, 이거는 박테리아제고요. 요거는 이제 제일 많이 주는 건데, 그 비타민제라고도 하고 뭐 질병 예방제, 개선제 뭐 이런 용도로 많이 넣으라고 주시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질 정화제, 수질 청정제라고도 부르고요. 요거는 워터 클리너라고 해서 이제 수질 정화제죠. 물을 맑게 해준다고 해서 이것도 넣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염소 중화제라고 해서 물갈이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쓰시라고 하고, 그리고 박테리아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네오 V라든지 KS50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죠.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다 넣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신다면은 다 넣으면은 좋기는 한데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약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뒤를 돌려서 보게 되면은 이제 병이 걸렸을 때 피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물갈이제로 넣어가지고 뭐 소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는 약품이거든요. 처음에 세팅하기에 이걸 안 넣어도 되는 약품이고요. 수질 청정제, 수질 정화제 이런 것들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기는 하지만은 박테리아가 생성되면은 자연스럽게 물이 맑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필요가 없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염소 중화제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에 염소가 있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가면은 박테리아가 죽어가지고 염소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물갈이제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주의점이 그냥 이거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염소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넣고도 한 3시간 정도 콩돌이랑 같이 돌려가지고 염소가 날아간 후에 사용하는 게 좋고요. 수돗물을 하루 받아놓게 되면은 염소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돗물을 그냥 하루 받아놓고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급할 때, 물을 빨리 넣을 때, 그럴 때만 사용하는 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박테리아제를 이제 넣을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박테리아제 하나만 넣어도 박테리아제가 생성되고 물고기를 키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요거 용도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리터에 10cc라고 되어 있는데 10cc의 양이 보통 이 뚜껑 한 뚜껑 정도 되기 때문에 용량을 계산해서 뚜껑에다가 따라 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굳이 딱 용량을 맞춰 갖고 안 넣으셔도 조금 많이 들어가거나 조금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적당량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에 이제 박테리아제까지 넣었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이대로만 두면은 박테리아가 생성되느냐 이거를 물으시는데, 이렇게 그냥 돌린다고 하면은 박테리아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여기에서 활성화를 하려다가 죽게 되는데요. 이유는 박테리아도 생물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박테리아가 먹고 증식을 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잡이 생물이라는 것을 넣게 돼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를 넣게 되면 넣고 일주일 정도를 계속 이제 지켜보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배설을 하고 배설한 것들을 박테리아가 분해를 해가면서 박테리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박테리아 양이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물고기를 추가하면 되시는데요. 한 번에 10마리 이렇게 많이 넣게 되면은 물고기 박테리아 양이 그거보다 적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넣으실 때에는 일주일이 지났다고 하면 2마리를 더 추가하거나 3마리를 더 추가하시고, 그렇게 또 일주일을 더 지켜보신 다음에 2주 정도 됐을 때 또 몇 마리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이 여과기가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다고 그랬죠? 10마리에서 15마리. 그러면은 추가를 하는 양도 딱 맞춰가지고 10마리 정도까지만 늘려주시면 물잡이라는 게 끝나요. 물잡이라는 게 끝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10마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를 그대로 키우셔도 되지만, 다른 물고기를 키우시고 싶다면은 그 물고기를 빼고 자기가 키우고 싶은 물고기를 넣어가지고 키우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물잡이가 확실하게 끝난 건데요. 물잡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청소라는 거를 하는데, 어항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3달 아니면은 이상이 없으면은 1년 정도에 한 번, 이 정도로 한 번씩 해주는데,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관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이 이제 증발을 할 거예요. 가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이 증발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요. 그러면은 그 이물질을 사이펀이나 청소 도구를 이용해서 물을 빼주게 되면은 이 정도가 빠지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루 받아놓은 수돗물이나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다시 3cm까지 보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관리 방법도 설명이 된 거고요. 그렇게 크게 관리를 할 것도 없고 뭐 청소를 맨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치라든지 키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부담 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어항 세팅과 물잡이의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용품을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바닥재는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생물들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그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구독.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